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음. 경제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아, 지금 이제 또 입시철이 다가왔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지방에 사는 애들은 정말 고민이 많잖아. 특히나 네. 어느 정도 성적이 된 애들이 더 고민이 많잖아. 거점 국립대를 갈 것인지 아니면 인서울 할 것인지. 근데 너는 지금 거점 국립대를 선택해서 잘 다니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런 선택이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줘.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음. 선택한 이유가 저도 인서울을 가는 걸 꿈꿨었어요. 근데 저는 인서울의 기준을 뒀었는데 예를 들어 중앙대나 경희대까지 가겠다 이렇게 기준을 뒀었는데 그 기준에 점수가 미달해가지고 전남대를 간 것도 있지만 제가 인서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학과는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런 학과를 가기보다는 전남대에 높은 점수를 가진 학과를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전남대 경제학부를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그렇게 후회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니까 되게 좋은데,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알아보게. 네. 국립대 가장 큰 장점이 뭔 것 같아? 네가 다녀보니까. 국립대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등록금이 싸다라는 게 큰 장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정도가 한 학기 등록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성적 장학금도 사립 대학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한 번은 3.9 후반대를 맞은 적이 있는데 워낙 주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30만 원 정도의 성적 장학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1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0만 원 정도 받으면 130만 원으로 줄어들고 거기다가 국가 장학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국가 장학금까지 받으면 어떤 때는 공짜로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죠. 그게 가장 큰 사실 장점이야. 네. 그다음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없을까? 또 다른 장점은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인데 첫 번째로 교환학생이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랑 교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쉽게 교환학생을 가겠다라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 유럽이나 미국도 있고 동남아, 중국도 많이 가시고 어학 점수랑 학점만 조금 챙기신다면 쉽게 준비해가지고 교환학생을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되게 좋지만 언어교육원이나 다른 자격증 준비반을 운영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 강좌가 학생들에겐 또 엄청 저렴하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이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환학생은 다른 해외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우리 국내에서도 네, 국내에서도 교류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지사항 같은 거 보시면 중앙대나 서울대나 뭐 많은 대학이랑 교류가 돼서 만약에 이 광주에만 있지 않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등록금으로. 똑같은 등록금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게 취업률이야. 우리가 네. 거점 국립대를 다닌다고 하면은 어떻게 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 요즘은 지역 균형 선발제라고 하죠. 그런 선발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20% 내외를 지역 인재를 꼭 뽑아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 지역 사람들을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런 전형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굳이 서울로 안 가시고 전남대에서 그 싸게 학교 다니면서 대졸로 공무원 가실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지역 거점 국립대를 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흥분해서. 그러면은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많은 아이들이 경제적인 것만 된다면은 네. 인서울 하고 싶어 하잖아. 네. 그럼 여기 이 지역의 국립대를 다니면서 지방에 있으면서 단점은 뭐가 있어? 아무래도 대외 활동 같은 게 서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좁고요. 예를 들면 서포터즈나 인턴 같은
그런 대외 활동들은 서울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뽑는 인원도 서울 거주다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휴학을 하고 거기 가서 시간을 내서 이런 대외 활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인서울 애들은 그냥 거기서 학업을 병행하면서 서포터즈나 인턴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찾아서 대외 활동을 하는 건 공모전 같은 거나 이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한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턴이나 그런 건 되게 불편하겠구나.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립대를 다니면서? 국립대를 다니면서 그런 걸 극복을 하려면 뭐 교환학생을 간다던가 그래서 시야를 좀 더 넓히게. 네, 교류학생 가서 거기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걸 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긴 있죠. 그리고 또 이 전대를 다니다 보면 상당히 그 정해진 틀로 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공기업이나 공무원 준비를 한다던가 고시를 본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사고, 생각의 폭이 좁구나 약간은. 네, 그러니까 다들 선배들 강기를 따라가려 하고 뭐 창업 같은 거는 하려는 분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좀 그런 게 도전의식이 부족하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아무래도 좁아질 수 있고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학술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신다면 열정적인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학술 동아리 같은 데를 찾아보고 자기가 노력한다면 그 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멋있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아이들이 또 고민할 거 아니야. 너처럼 너가 그 고3 때 고민했던 것처럼 네. 그 인서울을 갈 것인지 거점 국립대를 갈 것인지 고민하는 아이들한테 너의 생각을 한 번한테만 전해줘. 일단 그 성적을 맞춰서 무조건 하위 그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를 가기보다는 자기 적성에 좀 맞는 학과를 가시는 게 학교에 적응도 쉽고 좀 더 쉽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진짜 많은 대외 활동을 하고 싶고 서울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시야를 넓히고 싶다면 아무래도 인서울을 가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남대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서울을 가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아무래도 뒷받침이 안 되면 서울 가서 그런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뒷받침되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 안 살고 더 많은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인서울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네, 방법이라고. 그래. 고마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네.